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3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나 환경부나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엔진 성능을 개선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출력이 향상되어야 되고 연비가 향상되어야 되고 매연이 감소해야 되고 질소산화물이 감소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맞추지 않고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린다. 두 개 올리고 두 개 떨어뜨린다. 쉬워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개선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메이커가 개선하지 못한 기술 찾아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장 본색에서 와류기 검증해서 5개 업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게요.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테스트를 하기 전에 비포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정상적인 엔진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엔진은 무엇이냐 하면 테스트 전에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제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와류기 쪽에서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연 발생량이 제로인 차량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DPF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DPF가 정상적이라 그러면 매연 발생량 제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해서 실험 자체가 정상적으로 한 것이냐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냐 차이가 나는 거죠. 연료절감기나 와류기나 이렇게 만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말은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류기도 교통안전공단 검사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었고 DC백 터보도 교통안전공단 검사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연 쪽을 먼저 봅시다. 매연 쪽을 보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보자고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으면 연소실 온도가 높아져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G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EGR 밸브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소산화물 발생량. 장착 전 데이터를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착 전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착 후에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보시라는 거예요. 장착 전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가 있는데 A업체 장착 전에 질소산화물이 3에서 16으로 증가됐습니다. B업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에서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C업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6에서 16으로 늘어났습니다. D업체 질소산화물이 2에서 32로 늘어났습니다. E업체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자, 장착 후에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발생했다, 증가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해당 차량 공이 SCR 장치가 있습니다. SCR은 뭐냐 하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해서 배기구로 나올 때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산화물 중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소량 발생됐다 했을 때는 요소수로 중화시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 질소산화물이 감소돼야 되는데 증가됐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환경 부분에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디젤 차량, 질소산화물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증가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CR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했다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B업체를 한번 보세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에서 0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흡기 쪽에만 장착합니다. 흡기 쪽에 장착하는데 흡입 공기량이 부족하면 EGR을 장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공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자,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없다고 놓은 차량 한 대, 출력이 5.74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향상이 돼야 되는데 출력 향상, 연비 향상, 또 매연 저감 효과, 질소산화물 발생량 감소 효과,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거들떠보들떠 안 합니다. 오른쪽 출력 향상 부분 봅시다. 출력 향상 부분은 DC백은 교통안전공단 검사 방법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출력 향상 17.7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류기는 어떻습니까? 0.695%, 마이너스 5.741%, 1.705%, 0.935%, 2.510%입니다.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면서 출력 향상 10%, 20%, 30% 쉽게 이야기하죠. 출력이 향상됐을 때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출력 향상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장난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DPF가 있으면, DPF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매연을 측정하면 어지간하면 제로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데이터를 볼 줄만 알면 시중에서 홍보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 데이터 값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 테스트한 거하고 조작한 거하고 덮어씌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백 터보는 덮어씌우기를 안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연소효율이 높으면 어떨까요? 배기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 동일한 연료에 열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가 걸려서 힘을 많이 쓸 때 연료가 많이 분사됩니다. 연료가 많이 분사될 때 연소율이 높아지면 배기온도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효과를 검증할 때 말빨 세다, 이빨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막 구석기 시대 같이 테스트하는 것, 감으로 하는 것, 운전해가 연비 올라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몇 명 구라쟁이 집어여가지고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연비 운전 방법에 따라서 연비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연비 차이 30% 납니다. 그 틈새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은 해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요, 제조 분야 기술이 있고 정비 분야, 관리 분야, 사용 분야 기술이 있습니다. 운전 습관은 사용 분야입니다. 그 사용 분야 기술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연비를 향상시켜 줬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연료절감기 판매하시는 분들요, 흡기 클리닝, DPF 클리닝,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오일 코팅제, 좋은 오일 넣고 타이어 공기압 조절하고 별 장난을 다 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 분야입니다. 자, 차 엔진이 고장난 상태, 센서가 고장났다 하면 흡기 센서, 압력 센서, 산소 센서, 녹스 센서 이런 센서를 클리닝 해줘서 교체를 해서 정상적인 엔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면 해당 기술만 접목해서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출력 올린다고 해서 장착 전에
원래 기름을 쓰고 장착 후에 연료 첨가제 좀 넣어보세요. 출력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와류기 업체에 나름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력 향상률 한번 보세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이 테스트 할 때요, 다이나모 테스트 한 다음에 출력 향상, 연료 온도에 따라서도 출력이 차이가 납니다. 위에 DC백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체감하는 것 이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력 향상 뭐 1%, 2% 이거 가지고 효과 있다, 어쩐다 저쩐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그건 10배수가 차이 나는데요. 그죠? 자, C업체 1.7%하고 DC백하고 비교해보세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소산화물 발생량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력이 떨어진 차량 말고 질소산화물 발생량 증가하죠. 기술을 적용했을 때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조건이면 안 됩니다. 다 제로로 나와야 돼요. 매연도 제로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감으로 효과 있어, 느낌 좋아, 이거 아닙니다.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줄어야 되는데 매연이 제일 문제입니다. 와류기를 장착했을 때 매연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매연 나오는 것을 감출 수 있느냐 이거예요. DPF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자상 물질은 DPF에 걸러져 버려요. 필터가 있으니까 입자상 물질이 뒤로 안 나온다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매연이 안 나오죠. 그런데 DPF 전단에는 어떨까요? 중량적재를 하고 오르막길에 훅 밟아버리면 매연 푹 나옵니다. 그런데 DPF가 있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중량적재를 하고 오르막길을 주행했을 때 매연 안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안 그렇다요. DPF 전단은 어떠냐 이거죠.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연소율이 높으면 엔진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안 올라간다 하면 연소율이 나쁜 거예요. 온도가 떨어진다 하면 연소율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DPF 후단에서 나오는 매연을 보지 말고 DPF 전단에 매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매연이 안 나올라 하면 오르막길을 길게 주행했을 때 푹 밟고 올라갔을 때 엔진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소산화물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환경에 바로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매연은 내 거 아니야. 그죠? 뭐 매연 놓든지 말든지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차 타는데 이상만 없으면 되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녹스 발생량 증가해도 된다 그러면 EGR 밸브 연결된 파이프, 리턴 파이프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쳐서 막아버리면 됩니다. 막아버리면 질소산화물 발생량 많아져요. 그럼 매연 발생량 줄어듭니다. 출력 향상됩니다. 장난 얼마든지 칠 수가 있어요. 엔진을 알면 그렇게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말고 정상적인 엔진에 기술을 적용하고 비포 애프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포 애프터를 볼 때 실험 장비도 똑같은 장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DC백 터보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제로 그대로고 매연 발생량 제로 그대로고 출력 향상이 17.72% 향상됐습니다. 여기서 배기 온도도 향상이 됐습니다. 순정 상태보다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온도가 떨어지고 연료 분사량이 많아졌을 때는 배기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류기에 눈탱이 맞고 뒤통수 맞아보신 분들, 연료 절감기에 눈탱이 맞고 뒤통수 맞아보신 분들 왜 맞을까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속아보고 저쪽에도 속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아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기꾼이다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볼 줄 알면 믿어야 될 게 있고 믿지 말아야 될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